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에이버니의 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이디 읽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하이디 녹음이 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에이버니의 앤 먼저 업로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하이디도 조만간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17. 불행한 사건이 잇따라 생기다. 앤은 밤중에 3번씩이나 깨어 에이브 아저씨의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게 확실한지 알아보려고 창가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침내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하늘에서 진주 같은 빛을 발하며 아침이 밝아왔고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다. 다이애나는 아침을 먹자마자 꽃바구니와 흰 모슬린 드레스를 들고 달려왔다. 점심 식사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모슬린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다이애나는 오후에 입는 분홍색 옷을 입고 주름 장식이 근사하게 잡힌 얇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깔끔하고 예쁘고 건강해 보였다. 정말 예쁘구나. 앤이 감탄하자 다이애나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또 한바탕 옷을 늘려야 해. 7월보다 2kg이나 늘었어. 앤, 살이 안 찌는 수는 없을까? 모건 부인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키가 크고 날씬하잖아. 앤이 명랑하게 말했다. 자, 골칫거리는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 앨런 사모님은 시련이 닥쳤다 싶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일을 생각하랬어. 네가 좀 포동포동해졌다 해도 넌 예쁜 보조개를 가졌잖아. 또 내 코엔 죽은 깨가 있긴 하지만 모양은 괜찮잖아. 레모즙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다이애나는 꼼꼼히 살펴보고 말했다. 효과 만점인데? 애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시원한 그늘과 일렁이는 황금빛 햇살이 가득한 뜰로 나갔다. 응접실부터 꾸미자. 시간은 많아. 프리실라가 12시나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온다고 했으니까 1시에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아. 캐나다나 미국에서 그 순간에 이들보다 더 행복하고 가슴 부푼 소녀들이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장미와 작약과 초롱꽃을 딸 때 싹둑거리는 가위 소리는 오늘 모건 부인이 오신다네 하고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처럼 경쾌했다. 애는 해리슨 씨가 길 건너 들판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건초를 벨 수 있다는 게 이상스러울 정도였다. 초록지붕집의 응접실은 다소 간소하고 칙칙한 분위기였다. 딱딱한 말총으로 채운 소파에다 뻣뻣한 레이스 커튼, 그리고 하얀 의자 등받이 커버는 재수없이 사람들의 단추에 걸리지 않는 한 항상 그 자리에 바로 놓여 있었다. 마릴라가 어떤 변화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앤조차도 그 방을 좀 더 세련되게 꾸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방을 꽃으로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 앤과 다이애나가 방을 다 꾸몄을 때 그 방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멋지게 탈바꿈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탁자 위로 커다랗고 푸른 눈송이 같은 꽃들이 한가득 넘쳐 흐르고 번들거리는 까만 벽난로 선반에는 장미와 고사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장식장에는 칸칸이 초롱꽃 다발이 놓였고 벽난로의 그늘진 양쪽 구석에는 타오르는 듯한 자줏빛 작약이 가득 담긴 단지가 눈길을 끌었다. 벽난로는 노란 양귀비꽃으로 환하게 빛났다. 꽃잎들이 창가의 인동덩굴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과 어우러져 벽과 마루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자 응접실은 온갖 다채로운 빛깔과 눈부신 광의로 가득했다. 그래서 작고 어두침침했던 이 응접실은 앤이 꿈꿨던 진짜 응접실처럼 보였다. 마릴라마저 트집을 잡으러 왔다가 감탄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고 말았다. 여기서 제가 잠깐 사설을 늘어놓자면 이 에이버니의 앤을 쓴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만연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가 뒤에 수식이 많잖아요.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뭐 형용사구도 있을 것이고 관계 대명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볼게요.
장식장에는 칸칸이 초롱꽃다발이 놓였고 벽난로의 그늘진 양쪽 구석에는 타오르는 듯한 자줏빛 작약이 가득 담긴 단지가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탁자 위로 커다랗고 푸른 눈송이 같은 꽃들이 한가득 넘쳐 흐르고 번들거리는 까만 벽난로 선반에는 장미와 고사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제가 읽으면 그렇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읽으면요 4줄, 5줄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길게 연결이 돼서 써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2번째, 3번째 줄까지 읽어야 한 호흡에 읽어야 하는 한 문장인 그런 문장들, 긴 문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생내는 거예요. 괜히. 조용히 하고 읽을게요. 애는 신에게 경건한 의식을 드리는 성직자처럼 말했다. 자, 이제 식탁을 꾸미자. 가운데에 큰 꽃병 가득 들장미를 꽂아놓고 모든 사람들의 접시 앞에 장미 한 송이씩을 놓는 거야. 그리고 모건 부인 옆에는 특별히 장미 정원을 암시하는 장미 꽃다발을 놓는 거야. 마릴라가 가장 아끼는 식탁보와 도자기, 유리그릇과 은제품으로 꾸민 식탁은 거실에 놓았다. 각각의 조목별로 알맞게 놓인 그릇들은 모두 잘 닦이고 윤이 나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 다음에 앤과 다이애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갔다. 부엌은 오븐에서 풍겨나오는 입맛 돋우는 냄새로 가득했다. 오븐 안에는 닭이 지글지글하며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었다. 앤은 감자 요리를, 다이애나는 완두콩과 콩 요리를 준비했다. 다음엔 다이애나가 식품 저장실에서 양상추 샐러드를 만드는 동안 이미 화로가 내뿜는 열기와 흥분으로 뺨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앤이 닭 요리에 쓸 빵가루 소스와 스프에 넣을 잘게 썬 양파, 마지막으로 레몬파이에 얹을 휘핑크림을 준비했다. 그럼 그동안 데이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데이비는 얌전히 굴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중일까? 사실 그랬다. 데이비는 굳이 부엌에 있겠다고 우겼다. 호기심에 차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두 보고 싶었던 것이다. 데이비는 지난번 바닷가에 가서 가져온 청어잡이 그물 조각에 매듭을 푸느라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11시 반이 되자 양상추 샐러드도 다 만들고 노르스름한 둥근 파이에 휘핑크림도 얹었으며 지글지글 구워지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하는 모든 요리도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앤이 말했다. 이제 가서 옷을 입자. 손님들이 혹시 12시 전에 올지도 모르니까 정각 1시에 식사를 하자. 수프는 막 끓었을 때 먹어야 제맛이 나거든. 이내 초록지붕 집의 동쪽 방에서는 정말로 진지한 몸단장이 거행되었다. 애는 초조하게 코를 들여다보며 레몬즙과 뺨이 발그레해진 덕분에 죽은 깨가 전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며 기뻐했다. 둘은 몸단장을 마치자 모건 부인의 여주인공 못지않게 사랑스럽고 말쑥하고 여자다워 보였다. 다이애나가 걱정스레 말했다. 난 벙어리처럼 앉아있지 말고 가끔가다 한마디씩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모건 부인의 여주인공들은 모두 말솜씨가 좋잖아. 그런데 난 바보같이 말 한마디 못할까봐 걱정이야. 게다가 아무래도 알겄다라고 흉하게 말할 것 같아. 스테이시 선생님이 일러준 뒤로는 자주 실수하진 않지만 흥분하면 꼭 튀어나오거든. 앤, 혹시라도 모건 부인 앞에서 알겄다라고 말한다면 난 창피해서 죽어버릴 거야.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나도 걱정스러운 게 많지만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해. 사실 그럴 걱정은 없었다. 애는 멋진 하얀 모슬린 드레스에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수프를 살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릴라와 쌍둥이도 옷을 차려 입었다. 마릴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한 기색이었다. 12시 반에 앨런 부부와 스테이시 선생님이 왔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애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쯤이면 프리실라와 모건 부인이 도착해야 할 시간이었다. 앤은 문 앞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푸른 수염의 사나이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앤이라는 여자가 탑 창문을 내다보는 것처럼 걱정스럽게 길가를 내다보았다. 앤이 애처롭게 말했다. 아예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하지 마. 너무 성급한 판단이야. 말로는 이렇게 위로했지만 다이애나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마릴라가 응접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앤, 스테이시 선생님이 베리 할머니의 버드나무 접시가 보고 싶으시단다. 앤은 접시를 가지러 거실 벽장으로 급히 갔다. 앤은 린드 부인과의 약속대로 샬럿타운에 사는 조세핀 베리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그 접시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었다. 베리 할머니는 앤의 오랜 친구여서 $20나 들여 산 것이니 조심해서 써달라는 당부 편지와 함께 곧장 접시를 보내주었다. 그 접시는 자선 바자회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초록 지붕집의 벽장으로 돌아왔다. 앤은 자신이 직접 베리 할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앤은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가져갔다. 거기서 손님들은 시냇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모두들 그 접시를 보고 칭찬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앤이 접시를 다시 갖다 놓으려고 다시 집어넣은 순간 식품 저장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릴라와 다이애나가 곧 달려갔다. 앤도 두 번째 계단에 그 귀중한 접시를 내려놓느라 잠깐 멈칫한 후 곧바로 뛰어갔다. 세 사람이 식품 저장실에 가보니 정말 비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조그만 남자아이가 주눅든 표정으로 식탁에서 기어 내려오는데 아이의 깨끗한 블라우스에는 노란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탁자 위에는 모양 좋게 크림을 얹어 놓았던 레몬파이 2개가 짓이겨져 있었다. 아이고. 아까 부엌에 데이비가 앉아서 그 그물을 풀고 있다는 그 부분부터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데이비가 있는데 조용하다? 아무 일이 없다? 좀 이상했죠. 조금 전에 데이비는 청어잡이 그물을 다 풀고 나서 친친 감아 공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탁자 위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식품 저장실로 갔다. 그 선반에는 이미 전에 올려놓았던 그와 비슷한 공들이 20개 정도는 있었다. 그 공들은 들킬 때까지 갖고 있다는 기쁨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데이비는 탁자에 올라가 선반을 향해 팔을 아슬아슬하게 뻗었다. 전에도 그러다가 한번 다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릴라는 데이비를 탁자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이번 일의 결과는 끔찍했다. 데이비는 미끄러져 레몬파이 위에 정면으로 쭉 뻗어버렸다. 블라우스는 빨면 되지만 파이는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바람은 불지 않는 법이다. 결국 운이 없는 데이비 때문에 돼지만 먹을 게 생긴 셈이었다. 마릴라가 데이비의 어깨를 흔들었다. 데이비 키스, 내가 저 탁자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어? 데이비가 훌쩍이며 말했다. 깜빡했어요. 아주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하도 많아서 다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자, 2층에 올라가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그때쯤이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생각날 거다. 아니다, 앤. 저 녀석을 변명해 주려고 하지 마라. 데이비가 파이를 망쳐서 벌을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우연한 사고일 뿐이니까. 저 녀석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벌 주는 거야. 데이비, 올라가라고 했다. 데이비가 구슬프게 울먹거렸다. 저한테 점심도 안 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식사가 끝나면 부엌에 내려와서 먹어라. 데이비는 다소 위로가 되어 말했다. 아, 좋아요.
앤 누나가 닭고기에 맛있는 부분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렇지 누나? 누나는 내가 일부러 파이에 떨어진 게 아닌 걸 아니까. 누나, 이왕 파이는 못 쓰게 됐으니 2층에 갈 때 좀 가져가면 안 될까? 우리 데이비 어떡할까? 마릴라가 데이비를 복도로 밀어내면서 말했다. 안 돼. 레몬파이는 꿈도 꾸지 마, 데이비 도련님. 앤이 엉망이 되어 뭉개져 버린 파이를 안타깝게 보며 물었다. 후식으로 뭘 먹죠? 마릴라가 위로했다. 가서 딸기 통조림 단지를 가져오면 돼. 휘핑크림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1시가 되어도 프리실라와 모건 부인은 오지 않았다. 앤은 슬픔에 잠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수프도 제대로 되었는데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마릴라가 화가 나서 말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 안 올 것 같다. 앤과 다이애나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1시 반에 마릴라가 다시 응접실에서 나왔다. 얘들아, 우리도 점심을 먹어야지. 다들 시장한데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프리실라와 모건 부인은 오지 않을 게 뻔하니 기다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진 않아. 앤과 다이애나는 맥이 탁 풀려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다이애나가 우울하게 말했다. 입맛이 하나도 없어. 앤도 만사가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나도 그래. 그렇지만 스테이시 선생님과 앨런 목사님 부부를 봐서라도 음식이 맛있어야 할 텐데. 다이애나는 완두콩 요리를 접시에 담아 맛을 보더니 아주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앤, 네가 이 완두콩에다 설탕 넣었니? 앤은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감자를 으깨면서 대답했다. 한 숟가락 넣었어. 늘 그렇게 하거든. 왜? 싫으니? 근데 불에 올릴 때 나도 한 숟가락 넣었거든. 앤은 감자를 으깨다 말고 완두콩 맛을 보고는 이내 얼굴을 찡그렸다. 네가 설탕을 넣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니네 엄마는 절대 설탕을 안 넣으시잖아. 나도 항상 설탕 넣는 걸 잊어버리는데 신기하게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 숟갈 넣었어. 마릴라가 찔리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다. 아마 요리사가 너무 많은 탓일 게다. 앤, 난 네가 설탕 넣는 걸 잊어버렸을 줄 알았어. 넌 설탕 넣는 걸 잊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잖니. 그래서 나도 한 숟갈 넣었단다. 응접실에 있던 손님들은 부엌에서 연달아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랐다. 그날 식탁의 완두콩 요리는 오르지 않았다. 다시 냉정을 되찾은 앤은 아직도 오지 않은 모건 부인과 프리실라가 생각나 한숨을 쉬었다. 자, 샐러드도 있고 콩요리도 별탈 없지. 안으로 날라다 식탁을 차리자. 그날 점심 식사가 즐거웠다고는 할 수 없다. 앨런 부부와 스테이시 선생님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썼고 마릴라도 평소의 침착함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앤과 다이애나는 오전에 들떴던 마음만큼 실망도 커서 먹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다. 앤은 손님들을 봐서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내내 시들해 있었다. 앤은 앨런 부부와 스테이시 선생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얼른 돌아가고 자기 방의 베개에 피로와 실망을 묻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때때로 정말 잘 들어맞는 속담이 있다. 바로 비가 오면 을에 억수같이 퍼붓는다는 속담이다. 그날의 시련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앨런 목사가 막 식사 잘했다고 인사를 하는데 계단에서 이상하고 불길한 소리가 났다. 무엇인가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더니 바닥에서 큰 소리를 내며 깨졌다. 모두들 복도로 달려나갔다. 앤은 놀라서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계단 밑에는 조세핀 베리 할머니의 접시가 박살이 나 있었는데
그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분홍빛 조개 껍데기가 떨어져 있었다. 계단 꼭대기에서는 데이비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난장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릴라가 험악하게 말했다. 데이비, 일부러 저 조개 껍데기를 던졌지? 데이비가 흐느껴 울며 더듬거렸다. 절대로 아니에요. 난 손님들이 언제 가는지 보려고 여기에 아주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가비가 발에 차여 떨어졌어요. 난 너무 배가 고파서. 벌 주실 때는요, 차라리 매를 때리고 끝내주세요. 재미있는 일도 못하게 2층에 가둬두지 마시고요. 애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말했다. 데이비를 나무라지 마세요. 제 잘못이에요. 여기다 접시를 놔두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마땅히 제가 부주의한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베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곁에서 다이애나가 위로했다. 괜찮아. 그 접시는 산 거니까 갑오 같은 건 아니야. 손님들은 가는 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내 돌아갔다. 앤과 다이애나는 평소와는 달리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두통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앤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해질 무렵 마릴라가 그 전날 프리실라가 쓴 편지를 우체국에서 가져왔을 때까지 앤은 그 방에 있었다. 모건 부인은 발목을 심하게 삐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프리실라는 이렇게 썼다. 그래서 앤,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으로선 초록지붕집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고모는 발목이 낫는 대로 곧 토론토로 돌아가야 한대. 꼭 정해진 날짜까진 돌아가야 한대. 어둑어둑한 하늘에서 땅거미가 내려앉는 동안 앤은 내내 뒤 현관의 붉은 사암 계단에 앉아 있다가 편지를 다 읽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모건 부인이 정말 온다니 실현되기엔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엘리자 앤드루스 아주머니의 비관적인 넋두리나 마찬가지니 부끄러워할 수밖에요. 결국 너무 기쁜 일이라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제겐 언제나 그보다 더 즐겁고 좋은 일들만 찾아올 테니까요. 게다가 오늘 일어난 사건들은 재미있는 면도 있었어요. 아마 다이애나와 제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쯤이면 이 일을 가지고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웃어넘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정말 실망이 너무 커요. 마릴라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찾아 고심하다가 말했다. 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쓰라린 실망도 수없이 겪게 될 거야. 넌 말이야, 뭔가에 한창 열중하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버릇은 좀처럼 버리지 못할 것 같구나. 앤은 애처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경향이 심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기대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곧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요. 하지만 마릴라 주머니, 기대에 부풀어 날아다니는 동안 얼마나 멋진데요. 마치 저녁노을 사이로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감수할 만한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 나 같으면 날아올랐다 떨어져 엉덩방아를 찢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걸어 다니겠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식대로 사는 거지. 예전엔 오직 한 가지만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단다. 너나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이젠 꼭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구나. 베리 할머니의 접시는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가 사셨던 가격대로 $20를 물어야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귀중한 갑오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똑같은 걸 사다가 돌려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그 접시는 나온 지 오래돼서 흔하지가 않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만찬에 쓰려고 아무리 구해봐도 없었대요. 그래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똑같은 접시가 있기만 하면 빨리 사서 돌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해리슨 아저씨네 단풍나무 숲 위에 뜬 저 큰 별 좀 보세요. 은빛 하늘이 저 별 주위를 경건한 분위기로 말없이 감싸고 있잖아요.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런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 사소한 실망과 사건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마릴라는 무심하게 별을 힐끗 보고는 말했다. 데이비는 어딨니? 자고 있어요. 내일 돌아와 데이비를 데리고 연못으로 소풍 가기로 했어요. 물론 데이비가 오늘 얌전히 구는 조건으로 약속한 거예요. 데이비도 나름대로 애썼는데 실망시킬 수는 없어요. 마릴라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뗏목을 타고 연못에서 노를 저어 다니다간 너나 쌍둥이나 물에 빠져 죽기 십상이다. 나는 여기서 60년을 살았지만 아직 한 번도 그 연못에 가본 적이 없다. 애는 짓궂게 말했다. 그럼 지금 마음을 고쳐도 늦지 않아요. 내일 아주머니도 같이 가요. 초록 지붕집 문을 닫고 세상 일이야 어떻게 되든 온종일 물가에서 즐기다 와요. 마릴라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힘주어 말했다. 난 생각 없다. 뗏목을 타고 노를 젓는다고? 보나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다. 레이첼이 거기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게 벌써 들리는 것 같구나. 해리슨 씨가 마차를 몰고 어딘지 가는 것 같구나. 해리슨 씨가 이자벨라 앤드루스를 만나러 간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요, 사실이 아니에요. 해리슨 아저씨는 그저 하먼 앤드루스 아저씨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들른 것뿐이에요. 해리슨 아저씨가 양복을 입고 온 걸 린드 아주머니가 보고 아저씨가 청혼하러 온 거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해리슨 아저씨는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 선입견이 있나 봐요. 글쎄다. 넌 노총각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어. 해리슨 씨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면 레이첼이 말한 것처럼 뭔가 낌새가 있는 거야. 해리슨 씨가 양복을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잖니. 하먼 앤드루스 아저씨와의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양복을 입은 것 같아요. 해리슨 아저씨 말로는 남자가 외모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때는 바로 사업상 거래를 할 때래요. 돈이 많아 보여야 상대방이 속임수를 쓸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래요. 해리슨 아저씨는 참 안 됐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앵무새 말고는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무척 외로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동정받는 걸 싫어해요. 하기야 누구도 동정받는 걸 좋아하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마릴라가 말했다. 저기 길버트가 오는구나. 길버트가 연못으로 배 타러 가자고 하면 넌 외투와 덧신을 꼭 챙겨가거라. 오늘 밤엔 이슬이 많이 내릴 거야. 이번 챕터는 끝났습니다. 우리 데이비 계속 혼나서 너무 짠해요. 그쵸? 일부러 마음 먹고 하는 나쁜 짓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또 하필 중요한 그 순간 그리고 중요한 물건을 깨트리고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잘 자라겠죠? 우리 데이비?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 계신데 이렇게 앤과 마릴라 아주머니처럼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어른을 만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 17챕터 17에서는 마릴라 아주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 빨간 머리 앤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굉장히 엄마가 되어가는 그런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가는 그런 마릴라 아주머니의 그 사랑 가득한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 즐거운 하루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앤은 마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국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란 굉장히 멋지고 놀랍고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알들이 하나하나 한 줄로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그런 날들인 것 같아요. 초록 지붕집의 생활은 바로 그런 날들로 채워져 있었다. 앤의 모험이나 불행한 사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과 꿈과 웃음과 교훈으로 가득 찬 별탈 없이 이어지는 행복한 나날 속에서 드문드문 흩어져 빛나는 것이었다. 그런 날이 8월 늦지막이 찾아왔다. 오전에 앤과 다이애나는 즐거워하는 쌍둥이와 함께 배를 저어 연못에서 모래기슭까지 내려가서 진틀피를 따고 바람이 태고짝부터 부르던 옛 서정시를 하프에 맞춰 읊조리듯 찰랑대는 물결 속에서 철벅철벅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이 문장이 5줄이에요. 오후에 앤은 폴을 만나러 어빙 부인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 집 북쪽을 둘러싼 빽빽한 전나무숲 옆에는 풀이 무성한 둔덕이 있었는데 앤은 그 위에 벌렁 누워 동화책에 빠져있는 폴을 찾아냈다. 폴은 앤을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발딱 일어났다. 폴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할머니도 안 계시거든요. 저랑 차 마시면서 놀다 가세요. 네? 혼자 차 마시는 건 너무 쓸쓸해요.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일하는 메리조 누나한테 같이 차 마시자고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해봤지만 할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프랑스인이란 제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메리조 누나랑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메리조 누나는 웃기만 하면서 이러죠. 그래, 넌 내가 본 애들 중에서 제일 똘똘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나누고 싶은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차를 마셔야지. 네가 그 말을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전에 여기서 차를 대접받은 후로 네 할머니가 만드신 맛있는 쇼트브레드만 생각하면 군침이 돌았거든. 앤이 명랑하게 말하자 폴은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앤 앞에 서 있는 폴의 아름답고 조그만 얼굴이 갑작스레 어두워졌다. 선생님, 쇼트브레드를 대접하는 게 제 맘대로 된다면 기꺼이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건 메리조 누나한테 달려있어요. 할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메리조 누나에게 그 쇼트브레드는 어린애가 먹기에 너무 기름기가 많으니 주지 말라고 당부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만 안 먹겠다고 약속하면 메리조 누나가 선생님께는 드릴지도 몰라요. 잘 되기만 바라야죠. 앤은 이런 낙천적인 성격이 마음에 꼭 들어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꾸나 만약 메리조 누나가 인정머리 없이 한 조각도 안 준다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는 마. 폴이 걱정스레 물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 말고. 폴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걱정 안 할게요. 사실 메리조 누나한테는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메리조 누나는 원래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 살다 보니 할머니의 명령을 어겨선 좋을 게 없다는 걸 터득한 거예요.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지만 사람들이 할머니 말에 따라야 직성이 풀리시죠. 할머니는 오늘 아침 제가 드디어 포리지 한 그릇을 전부 비우는 걸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무척 힘들었지만 결국 해낸 거예요. 할머니는 머지않아 절 남자답게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럴게. 앤이 약속했다. 폴은 자기의 존재가 앤의 대답에 달려있는 듯이 물었다. 제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아니야 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메리조 누나가. 하지만 메리조 누나는 제가 그 말을 들은 줄 몰라요. 어젯밤에 피터 슬론 아주머니의 하녀 베로니카 누나가 메리조 누나한테 놀러 왔는데 복도를 지나다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메리조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폴 말이야, 좀 이상한 애야. 이상한 말만 해. 아무래도 머리가 돌았나 봐라고요. 전 그 말이 맞는 건가 생각하느라 어젯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한테는 차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 머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니 정말 기뻐요. 앤은 속으로 어빙 부인에게 메리조의 입단속이 필요하다고 살짝 귀뜸해 줘야겠다고 작정하며 분개하여 말했다. 물론 너는 정상이야. 메리조는 어리석고 무지한 여자니까 그 여자 말엔 조금도 신경 쓸 거 없어.
이제야 안심이다.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 고마워요. 머리가 좀 이상한 게 좋은 일은 아니죠. 메리조 누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가끔 제 생각을 털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건 좀 위험한 짓이야. 애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그 말을 수긍했다. 그럼 제가 메리조 누나한테 얘기한 생각들을 선생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이상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하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릴래요. 어두워지면 전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곁에 아무도 없을 땐 메리조 누나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메리조 누나한텐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견딜 수 없어도 참아야죠, 뭐. 애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정말 말하고 싶을 땐 초록지붕 집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렴. 이런 진지함 때문에 진심으로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은 앤을 따랐던 것이다.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제가 갔을 때 데이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데이비는 저만 보면 얼굴이 찌푸리거든요. 그 애는 아직 어리고 제가 더 크니까 그렇게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그런 얼굴로 덤비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데이비는 아주 심하게 얼굴을 찌푸려요. 가끔 전 그의 얼굴이 다시는 펴지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데이비는 신성한 것만 생각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저만 보면 얼굴이 찌푸려요. 그래도 도라는 절 좋아하고 저 역시 그 애를 좋아해요. 하지만 도라가 미니메이 메리에게 이 다음에 크면 저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하기 전이 더 좋았어요. 제가 크면 누군가와 결혼을 하겠지만 아직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어리고 말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절 괴롭힌 다른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에 린드 아주머니가 여기 와서 할머니랑 차를 드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더러 엄마 사진을 보여드리랬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전 린드 아주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친절하고 좋은 분이지만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이해하시죠? 하지만 전 당연히 할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엄마 사진을 보고 참 예쁘지만 좀 여배우처럼 생겼고 아빠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니네 아빠는 재혼하실 것 같던데 새엄마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폴도련님? 생각만 해도 까무러칠 것 같았지만 린드 아주머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전 아주머니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린두 아주머니, 아빠가 엄마를 선택하신 건 아주 잘한 일이었어요. 전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실 때처럼 재혼할 때도 좋은 분을 선택하시리라 믿어요. 전 정말 아빠를 믿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제게 새엄마를 갖게 해주실 생각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저에게도 새엄마 될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기 메리조 누나가 차 마시라고 부르러 오네요. 가서 메리조 누나와 쇼트브레드에 대해 상담 좀 해볼게요. 상담 결과 메리조는 메뉴로 쇼트브레드와 덤으로 통조림 한 접시까지 내놓았다. 열린 창 사이로 만에서 산들바람이 불어드는 어둡고 오래된 거실에서 애는 차를 따르고 폴과 함께 아주 즐겁게 과자를 먹었다. 그러고는 둘이 앉아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나누는 바람에 메리조는 아연 실색하여 이튿날 저녁 베로니카에게 그 학교 선생도 폴만큼 이상하다고 말했다. 차를 마시고 나서 폴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앤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사진은 바로 어빙 부인이 책장에 감춰두고는 폴을 궁금하게 만든 생일 선물이었다. 자그마하고 천장이 낮은 폴의 방은 바다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불그레한 석양빛이 부드럽게 소용돌이쳤고 네모난 창문 가까이에서 자라는 전나무들이 아른거리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온화한 어머니의 눈을 가진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얼굴이 부드러운 석양빛에 반짝이며 침대 끝 벽에 걸려 있었다. 폴은 애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할머니한테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볼 수 있게 여기에 걸어달라고 했어요.
이젠 잠자리에 들 때 깜깜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바로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빠는 제게 물어보시지 않고도 제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계셨어요.